동아시아 국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핫한 이슈죠.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이 과연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즉 위대했던 중국의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키려면은 중화권 영토의 완전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 정책적인 기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을 시켜야 되는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중국은 천하를 통일한 자가 천자, 즉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그 전통적인 그 정통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통론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나라 망하고 나서 다음에 그 위나라는 이제 뭐 역적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패배가 되죠. 근데 그 이후에 그 바톤을 터치를 받은 뭐 진나라 이런 식으로 뭐 원명, 청 주요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왕조들의 특성은 천하를 통일했던 중원을 중심으로 천하를 통일했던 왕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중화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중화권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어서 모두 통일을 해야지만 정통적으로 합법적인 정권이라는 걸 인지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야 되는 이유는 지정학적으로도 이제 미국이 포위하고 있는 태평양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대만을 점령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대만이 가지고 있는 TSMC, 이 반도체가 중국 산업의 핵심적인 부품이죠. 과거에는 석유나 석탄 같은 에너지 자원이 주요 전략 자원이었다면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반도체 칩이 새로운 전략 자원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 전략 자원인 반도체를 원활하게 수급받기 위해 가지고 중국은 대만 통일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많은 분들이 이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은 중국은 실질적으로 영토가 넓기 때문에 그 국경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력을 투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주장들은 이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들이죠.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중국의 동부전구하고 남부전구, 푸젠성하고 광둥성 일대를 이제 이 동부 남부전구로 나누죠. 이 양쪽 전구, 두 개 전구만이 이제 대만 통일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북부전구 같은 경우에도 이 러시아는 지금 중국하고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근시일 내에 만약에 대만을 공격한다면은 러시아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겁니다. 북부전구에 포함되어 있는 전투기들이라든지 폭격기들이 상당 부분 이 대만 통일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죠. 또 서부전구 같은 경우에는 서부전구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인도와 또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는 전구죠. 그런데 러시아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의 움직임을 표한다면은 인도는 중국과 아주 사이가 안 좋지만은 서부전구에 배치되어 있는 전투기를 잠깐 빼다 써도 인도 입장에서는 서부전구를 침략해 들어갈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도와 중국의 국경선은 그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아주 높은 고산지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가 대규모로 지상전을 뭐 붙을 수도 있겠지만은 괜히 이제 뭐 자기가 대만을 돕겠다고 중국에 어떤 허를 찌르는 그런 의미 없는 보급도 안 좋은 산악지대를 공격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끝내야 되는 대만 무력 통일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마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동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중국의 공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중국 공군 소속으로만 1335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뭐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뭐 수호이 32, 76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또 수호이 35, 굉장히 최신형 전투기들이죠. 이게 24대, 그리고 J-20, 저거는 젠20이라고 이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진 그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이게 15대 지금 양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J7, J10, J11 이런 식으로 한 600대, 700대 가까운 전투기가 물량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해군 소속으로도 전투기가 18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게 저 오른쪽 맨 끝에 있는 J15죠. 저거는 지금 랴오닝함에 그 탑재되어 있는 함재기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J15의 업그레이드 버전, 더 한 단계 나아간 버전이 J20인데 J20 같은 경우에는 J15를 대신해 가지고 함재기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중국 공군은 약 1500대의 막대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지금 대만 공군은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가 약 289대입니다. 뭐 여기에 따른 뭐 훈련기까지 다 끌고 모으면은 한 400대쯤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전투가 가능한 그 멀티롤 전투기, 이 멀티롤은 뭐냐면은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대공, 즉 전투기와 전투기끼리 이제 도그 파이트 할 수 있는 그 제공기들을 파이터라고 하고요. 멀티롤 같은 경우에는 공대 함, 공대 지,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전투기에다가 뭐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도 있고, 뭐 폭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 대만은 지금 F-16이 지금 AV형인데 저걸 다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가면은 지금 F-16 바이퍼, 즉 F-16V가 가장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다 이제 추후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F-16 전투기만 보면은 성능 면에서는 중국의 뭐 젠 20이나 젠 15도 너끈히 상대할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F-16 전투기를 현재 115대 보유 중이고, 또 그 왼쪽에서 두 번째 FCK-1C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경국기입니다. 칭구어 전투기인데 이 장진구어 총통, 그 장제스 총통의 아들이죠. 장진구어 총통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경국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대만 자체 생산한 대만 국산 전투기입니다. 이거는 전투 반경 범위가 한 180km, 16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애당초 이 전투기를 개발을 할 때 그 전투 반경을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사실상 중국 본토까지 날아가서 항공전을 하기엔 무리고, 그냥 중국에서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오는 중국 함대에 대해서는 공대 함 저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아주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는 나름 쓸만한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그 미라지 2000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수입한 전투기인데 중동전에서도 이스라엘이 아주 알차게 써먹었던 전투기죠. 대만 공군의 그 질적인 면을 보면은 양에서는 중국에 딸리지만은 질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국에 결코 못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현재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F-16V를 66대 구매할 예정이에요. 2023년까지 초도분 2대를 인수하고, 그리고 2026년까지는 66대 전량을 다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은 대만에 시간을 줄수록 불리하다. 만약에 무력 통일을 할 거면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지 시간을 주면 줄수록 대만의 공군력은 더욱더 강화되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8년인가 2009년쯤에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워게임이 있어요. 거기에는 중국이 이제 전쟁 초기에 그 첫날에만 이제 둥팡 미사일로 대만의 주요 지휘부나 아니면은 군사 기지들을 타격을 하면서 약 1,500대의 전투기로 몰려와가지고 대만 공군과 이제 제공권 장악 전투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워게임의 결과가 중국은 물량 공세로 나와가지고 전투기가 약 1,000대가 격추당하고, 대만은 한 400여 개 중에 한 300개가 격추당하고 100개만 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이긴 거죠. 500대 100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공권은 중국이 장악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한 10년도 더 전에 발표된 내용이고, 지금은 대만 공군이 상당히 이제 그 증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바뀌지 않았겠지만은 더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중국 전체 공군기가 1,500대인데 그 중에 1,000기가 대만 통일 전에 떨어진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안보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이렇게 대만 해협과 대만 상공에서 한 차례 공중전이 시작이 되면은 중국은 곧바로 병력들을 함선에 실어가지고 대만 상륙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대규모 상륙전을 시작을 하려면은 그 전에 이미 수십만의 병력이 모여가지고 그 탱크라든지 아니면은 장갑차들을 배에다 실어야 되겠죠. 그런데 수십만 병력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 움직임, 모든 막 전략 물자가 이제 상륙 준비를 하는 모습을 뭐 대만 당국과 미국 정찰 위성들이 그거를 놓칠 리가 없죠. 한마디로 중국은 대만과 전쟁을 할 때 기습적인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모든 군사작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상륙작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도하를 하는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상륙작전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기습 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이미 적군이 준비하고 있는 곳에 상륙부대를 보내면은 그냥 몰살당하라고 병력들을 밀어 넣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성공한 대규모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이죠. 한국전쟁 당시에. 그리고 그 전에는 2차 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두 작전 모두 대규모 병력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적 진영 한가운데로 밀고 들어가서 그 상륙에 성공했던 작전들이죠. 그런데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은 대만은 사실상 뭐 북한군처럼 낙동강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일군처럼 소련이나 아니면 다른 네덜란드 이런 데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상륙이 예상 가능한 지점에만 대만군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앞서 두 번의 대규모의 현대전 상륙 작전과 비교해서 훨씬 어렵고 훨씬 가능성이 희박한 작전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만의 이 슝펑 시리즈, 즉 지대함 미사일들에 있습니다. 이 슝펑 같은 경우도 대만이 이제 경국기처럼 자체 개발한 국산 무기입니다. 속도는 약 마하 0.85 정도죠. 마하 1이 음속 기준이니까 음속보다는 살짝 느립니다. 그리고 사거리는 약 160km. 대만 해협의 전체 폭이 한 160km에서 150km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중국 상륙전단이 중간선 넘어오기 전에 그 직전에 대만 그 미사일들이 중국 상륙전단을 요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슝펑2를 개량한 게 바로 이 슝펑2E입니다. 사거리는 약 800에서 1200km가 되고요. 탕두 중량이 약 400kg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만군이 이 슝펑2E를 약 500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설명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홍콩, 상하이 혹은 산샤댐 공격에 사용할 것이라고 대만 행정원에서 문건이 있었다는 것을 홍콩 민빠오가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러한 보도 내용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꼴랑 500발로 무슨 보복을 합니까? 게다가 중국의 영토가 좀 넓습니까? 그 상하이나 홍콩에다가 저 500발을 다 날려도 별 타격도 못 줘요, 저 정도로는. 그리고 슝펑2E는 아주 그 저고도 비행으로 빠르게 날아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1200, 800km 날아가는 동안에 산에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구조물에 걸리면은 거기서 막혀버려요. 사실상 그 중국 내륙 깊숙이 정밀 타격하기에는 좀 부족한 무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내륙 배후지에 있는 어떤 중국군이 병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류 저장고 이런 곳을 타격을 하면은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산샤댐 같은 경우에는 1200km보다 훨씬 더 밖에 있습니다. 물론 대만이 슝펑2E를 개량해가지고 윈풍 미사일을 만들어요. 그거는 한 2000km 정도 더 나가는 건데, 또 이게 슝펑2E랑 다른 게 이거는 저고도 비행이지만은 윈펑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 비행 2000km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산샤댐을 때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만이 정말 중국과 멸망전을 한다는 각오로 산샤댐을 때린다면은 우한이라든지 난징이라든지 산샤댐 하류 쪽에 있는 중국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길 텐데, 그 수십만 수백만 명의 수재민들을 몰살시켜 놓고, 많은 중국 사람들을 몰살시켜 놓고 대만 정부가 과연 중국 대륙 국민들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쯤 되면은 거의 원수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상 산샤댐 타격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 대신에 유류 저장고라든지 에너지 비축분을 때리는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또 이제 슝펑을 더 개량해가지고 이 슝펑3, 이거는 아주 짧은 사거리 약 150km에 마하 2.5,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그 음속 2.5죠. 이거를 약 130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중국의 함선들을 목표로 하는 130발이면은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의 절반만 맞아도 60척이 가라앉죠. 약. 근데 지금 중국이 대만 해협 전쟁을 할 때 동원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구축함 대수만 한 50척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미사일 무장력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중국 해군 입장에서는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가지고 2020년에 대만이 이제 하프내함 방어 시스템을 100대 도입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발사체 한 대당 하프 미사일이 4개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저 옆에 보시면은 트럭에 미사일 4개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총 400발을 구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최대 사거리가 280km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만 해협 전체를 그냥 커버할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들이 대만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최종 도입 완료 시기는 2023년이죠. 그러니까 F-16 바이퍼 들여오고 또 하프 미사일 400대가 보유하면은 사실상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 400발 중에 절반만 맞아도 중국 해군의 어떤 상륙전함들이 거의 다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배만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상륙하기 위해서 실어놨던 탱크나 자주포라든지 아니면은 장갑차, 각종 탄약이나 휘발유 이런 어떤 모든 보급 물자들이 한꺼번에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군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과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 지도는 제가 대만이 어떤 식으로 이제 미사일이 배치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대만 본토에도
주요 지역들의 미사일 기지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구글어스로 나중에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좀 번거로워가지고 생략을 했어요 그냥. 그런데 이 슝펑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주열도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섬 혹은 이제 펑우열도 이런 데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이제 금문도죠. 찐만다오. 근데 사람들이 되게 놀라요. 대만의 영토가 중국 내륙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는 이제 금문 포격전 때 대만이 지켰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사실 중국이 이 마주열도나 아니면은 금문도를 점령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점령하지 않고 있느냐? 이 대만의 영토가 중국 대륙에 걸려있기 때문에 대만은 그 하나의 중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중국이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만이 이 두 영토를 포기해버리고 대만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처럼 아니다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링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부러 점령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링크를 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대만은 중국이 여기를 사실상 침략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껏 미사일을 갖다 놓고 이제 초계할 수 있는 어떤 정찰 초소로 잘 활용하고 있는 섬들이죠.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상륙작전을 한다면은 이 타오위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타이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마주열도에서 그냥 뭐 미사일들을 무차별로 쏘는 겁니다. 그리고 펑우열도에서도 그 뭐랄까 항공모함이 접근을 할 때 하이난다고 세켜 들어오겠죠. 바로 여기서 요격을 할 수가 있죠. 항모 킬러 미사일들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섬들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대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만 자체에도 미사일 요격 그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산발적으로 반격을 하겠죠. 물론 중국도 대만을 조준하고 있는 그 중거리 미사일들이 한 1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1500개니까 뭐 훨씬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미사일들이 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미사일이 접근을 하면은 미사일 접근 경보가 울리면서 주변에 있는 그 방공 포대들이 예를 들면 20mm 발칸포 같은 경우들이 한꺼번에 이제 사격을 해가지고 화망을 때려버립니다. 그냥 화망 사격을 하면은 미사일들이 날라오다가 그 뭐 요격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쏜다고 뭐 다 맞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의 상륙산단이 어찌저찌 대만의 해군을 다 피해가지고 대만 그 영토 가까이 접근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는 이미 대만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뢰 매설함들이 대만 해협 주변에 이제 상륙 가능한 지점들마다 기뢰들을 뭐 수천 개를 깔아놨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부닥쳐가지고 많은 선박들이 침몰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그 상륙 작전을 하기 전에 소해함, 그 소해함이 뭐냐면은 기뢰를 제거하는 그 총소함들입니다. 소해함을 보내가지고 기뢰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입장에서는 빨리 상륙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 기뢰를 제거하고 있어요. 6.25 때 미군이 원산 앞에 있는 기뢰를 제거하는데 2주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륙 작전은 기습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데 뭐 시작부터 병력 모을 때부터 들키고 건너오다가 절반이 침몰당하고 무사히 왔는데 또 기뢰 매설에 다 당하고. 자, 그래서 중국군이 만약에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상륙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오래 있었던 일이죠. 바이든 정부가 그 팔라딘 자주포 40문을 대만에 팔았어요. 이거 현존하는 가장 좋은 자주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원이 나와 있는데 급속 발사를 15초에 3발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최대 8발 발사할 수 있고요. 또 탄 적재량이 39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문이 타오위안과 그리고 그 타이난에 한 20문씩 배치를 해가지고 주요 지역에다가 중국군이 상륙이 예상되는 지점에다가 그 일제 사격으로 화망 사격을 해버리면은 중국군 입장에서는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대만이 가지고 있는 견인포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미국이 공급하는 견인포들 동원해가지고 중국 상륙 부대들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겠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찌꺼기들은 그냥 뭐 M48 같은 구형전차 갖다가 밀어붙여도 그냥 학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거 미국이 대만한테 판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화냈었어요. 바로 이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상륙이 가능한 지역들, 나머지는 이제 거의 상륙이 불가능한, 대규모 상륙이 불가능한 지역들이고, 중국이 뭐 기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이런 타오위안, 그리고 바로 이제 타이베이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죠. 타이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타오위안을 중국군이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주열도는 아까 보셨다시피 섬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펑우현은 굉장히 섬들이 커요. 섬들이 또 많고. 그러니까 펑우현을 그 정리하지 못하면은 타이난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기다가 시간을 다 뺏기겠죠, 중국이. 그러니까
하이난에서 출발한 중국 항모가 여기서 이제 어그로를 끌면서 대만군의 시선을 빼앗을 때 이제 샨동 반도에서 출발한 이제 랴오닝항 같은 경우가 이 맞주열도를 정리를 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대만도 이제 잠수함 출동시켜가지고 잠수함들이 열심히 그 중국 해군을 잡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잠수함 전력에 있어서는 중국도 잠수함 전력이 한 70여 척, 70척, 80척 되니까 뭐 70대 4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잠수함으로 대만이 중국을 제압하기는 힘들고 아마 지대함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중국군의 공격을 저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중국군이 왜 대만에 상륙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대만과의 어떤 물리적인 군사력 충돌이 아니라 대만이 가지고 있는 TSMC라는 그 반도체가 문제죠. 중국 경제는 저렇게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TSMC에서 반도체 같은 중간재를 들여와가지고 그 중간재를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판매해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로 중국의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이 우리나라 그 사드 보복을 할 때도 반도체는 보복하지도 못하고, 왜냐면은 우리가 수출 안 하면은 중국 경제가 죽으니까요. 중국이 뭐 기껏 한다는 게 롯데마트, 그리고 여행 금지, 또 아이돌 공연 금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언론들이 사드 보복 하면서 막 떠들어댔는데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그게 크게 받은 보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면을 살려주려고 우리가 우리 아프다 맞았다 이렇게 연기를 했던 거지, 중국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무슨 경제적으로 보복을 크게 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TSMC도 중국에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전쟁이 만약에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대만이 TSMC 공급을 끊어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군사적인 충돌에서 중국이 손해보는 건 둘째치고 중국의 경제의 어떤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통일을 할 거 아니면은 대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만이 반도체 공급을 안 해버리면은 이 반도체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마비가 되고 올스톱이 되고, 그러면은 그냥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탄핵을 받겠죠. 국가 안보가 무너지기 전에 정권 안보가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대만 통일에 왜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이, 사활적인 국익이 걸려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중국이 대한민국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사드 보복 때도 별다른 보복을 하지 못하고 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아예 거론도 하지 못하고 넘어갔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병합해서 먹어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가지고 있던 거의 유일한 전략적 우위인 반도체를 중국이 스스로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그 사드 보복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어설프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 한국 경제를 질식시켜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그 정도 규모의 보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대만의 독립을 찬성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대한민국의 주요 에너지 수입로가 그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반도체가 중국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우위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 무역 루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나라 에너지가 90%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즉 말라카 해협을 건너와가지고 남중국해를 거쳐서 대만 해협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먹어버려가지고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뭐 대한민국이 끝장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중국이 남중국해를 봉쇄를 못해요. 여기는 미국이 항행의 자유작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막아버리면은 우리나라만 죽는 게 아니라 뭐 일본,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여기에 연계된 경제들, 미국까지 다 같이 그냥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로 미국이 좌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중국이 그럼 대만 해협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남중국해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운송비가 늘어납니다.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점령해가지고 이 일대를 이제 항행 금지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압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말라카 해협 들어와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들어와서 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운송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하지만은 그 대안이 생기는 겁니다. 대안이 아예 없는 거하고 대안이 있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우리나라
에너지 루트를 제압해서 우리나라를 죽인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요새 뭐 지구 온난화 덕분에 북극 항해도 지금 가능해져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일로 안 돌아오고 그 수출품들은 북극 항해로 가지 않을까도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에너지 수입 경로가 늘어나는 것은 그냥 뭐 운송비 좀 늘어나가지고 뭐 기자재 값이 증가하는 정도, 그 정도 경제적인 고통은 줄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을 굴복시키진 못해요. 하지만 반도체라는 무기가 중국에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중국이 우수한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TSMC를 더 크게 키우고 삼성을 아예 압도해버리겠죠. 자, 앞에서는 짧게 대만의 무기와 어떻게 대만의 방어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만 국민들의 정신상태입니다. 이거는 2020년에 대만정치대학교 선거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대만 국민의 정체성 여론조사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는 대만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7%, 거의 70%에 근접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중국인이 아니라 중화권에 속해 있는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대만 국민이다라고 정체성이 이제 바뀐 거죠. 대만 사람들이. 그리고 나는 대만인이면서 중국인이다. 제가 볼 때 아마 노년 세대 같아요. 이게 한 27.5%. 그리고 나는 중국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비율이 2% 정도. 언제 이 기점이 바뀌냐면은 2019년을 기점으로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홍콩 시위가 있었죠. 대규모 홍콩 시위와 홍콩 정부와 중국 어떤 정부의 강경 진압이 있었죠. 그때를 기점으로 더 이상 그 일국양제 중국과의 통일하지 말자. 그냥 우리 대만으로 살자. 나는 그 공산주의 중국인이 아니야. 이 비율이 58.5%에서 거의 한 10%가 넘게 올라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전까지는 40% 가까이가 나는 중국인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확 떨어져 나간 거죠. 바로 이 2019년 홍콩 사태 덕분에 2020년에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재집권에 성공을 합니다. 이거는 같은 연구소에서 발표한 대만 민중의 독립과 통일 입장입니다. 보시면은 28.2% 이 검은색이 이 현상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즉 일단은 이대로 보고 앞으로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통일할지 말지를 결정해보자 이 얘기고, 이 27.5% 이 파란색이 영원히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 그냥 통일도 하지 말고 독립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독립은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대신에 중국과 통일도 하지 말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초록색 25.8%가 독립하자. 우린 독립하고 싶다. 중국과의 통일을 반대하는 국민이 약 7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 짙은 초록색이죠. 이거는 요 아래 5.6%쯤 되겠네요. 그게 최대한 빨리 독립을 하자. 강경 독립분자들이죠. 바로 중국이 얘기하는 그 타이두 그 대만 독립분자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위에 있는 그 한 70%, 80%의 사람들과 요 강경 독립분자들은 같은 포지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 빨간색 이 1.5%의 사람들이 우린 빨리 통일해야 된다 중국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 5.6% 7%쯤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좀 유지를 하면서 통일로 나아가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6%에서 7%의 사람들이 통일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중국과. 그러니까 친중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한 무반응이 이것도 한 5% 정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2018년 19년을 기점으로 확 뛰어오릅니다. 홍콩 시위의 효과로 중국과의 통일은 안 되겠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만의 국론은 거의 압도적으로 중국과의 통일은 반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이 정도 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정부가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집권 민진당이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정당 지지도에서 중립 무반응이 44.4%, 그리고 민진당 지지율이 31.4%, 국민당 지지율이 1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국민당이 잠깐 민진당을 제쳤죠. 이때는 그 대만 지방선거도 민진당이 다 패배했어요. 워낙에 민진당이 잡으면은 그 경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국민당이 이제 중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경제 버프로 지지율이 잠깐 추월하기도 하는데, 또 이제 홍콩 사태를 기점으로 다시 민진당의 지지율이 올라서면서 차이잉원 총통이 재집권에 성공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을 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9년 기사인데 뉴밍시라는 이제 미국 듀크대 정치학과 교수죠. 2019년 4월 8일에 이제 타이베이에서 열린 타이베이 포럼에서 결과를 이제 공개한 어떤 여론조사입니다. 이때는 이제 홍콩 그 시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홍콩 시위 이전에 그 만약에 양안 간의 전쟁이 발발했을 시에 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종군하겠다, 저항하겠다. 즉 중국과 전쟁을 하면은 그 맞서 싸우겠다는 대만 국민들이 한 23.3%에 불과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이거는 근데 이 교수 개인이 조사한 내용이고 또 이제 홍콩 시위 이전에 조사했던 내용이니까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가 있죠. 민진당 당국이 조사한 다른 이제 설문조사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30대 이하 젊은이들 기준으로 70% 이상이 이제 전쟁 나면은 참전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만은 객관적인 전략만 보면은 중국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면서 시간을 끌고 그 중국의 상륙을 저지할 능력이 충분히 된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일본이나 미국 항모전단이 출동한다면은 사실상 중국은 그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끔 뉴스 기사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대만 전쟁 나면은 한국도 참전해가지고 뭐 중국과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댓글은 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북한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북한 먼저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무슨 그 대만해협에 가서 중국하고 맞서 싸워요. 그럴 힘도 없어요. 운동을 할 때도 자기에게 주어진 포지션을 알고 그거에 충실히 역할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내가 대인마크를 해야 될 사람을 제쳐두고 저기 좀 버거워 보이니까 저기를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한국의 포지션은 양안의 상태는 현 상태를 유지를 하되 우리나라는 이 무력 충돌은 반대한다라고 립서비스 정도는 해주고 그리고 대만과 중국이 만약에 정말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은 그 짐은 미국과 일본이 맡으면 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훨씬 더 사활적인 이익에 걸려있기 때문에 알아서들 참전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 북한과 다른 이제 북부 전구를 경계를 해야죠. 그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죠. 물론 중국이 한국 전쟁 때 불법 개입을 해가지고 그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았죠. 그게 괘씸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그 저 양안 관계 끼어들어서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 슬기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냥 일본과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권 이북의 완충지대 확보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 가지고 북한을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중국의 도움도 필요해요. 이런 어떤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중국의 원한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렇게 대략적인 대만의 어떤 방어 전략과 무기 체계 그리고 대만 국민들의 어떤 항전 의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실제 싸움이라는 것은 해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복싱장에 가면은 이제 다들 미트는 그럴듯하게 치잖아요. 문제는 링 위에 올라갔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실전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붙어봐야지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도 그냥 바보처럼 거기다 들이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만의 어떤 미사일 진지들에 대해서가 충분히 중국도 둥펑을 통해 가지고 대만의 미사일 포대들을 요격을 하고 또 압도적인 물량을 통해 가지고 대만 공군을 박살낸 다음에 상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항해서 대만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모쪼록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가 유지됐으면 좋겠고 또 대한민국도 기회를 좀 잘 봐가지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좀 번영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